12월 28일 수요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차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이쪽 지지선까지 살짝 깨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 쇼크로 인해 반도체와 2차전지 종목들이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가면서 국내 증시를 하방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250포인트 라인은 지지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하락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지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셀트리온을 제외한 코스피 종목들을 모두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셀트리온도 오늘 개파락 스타트를 하고 급락이 나오면서 224일선을 깨고 내려가 버렸네요. 달러 환율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세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이 뭔가 쎄하긴 했었는데 확실히 지금 증시 상황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달러 환율이 반등이라도 나온다면 국내 증시에는 정말 큰 악재가 될 것 같네요. 지금은 정말 조심히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했던 하락 라인까지 내려왔습니다. 정말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급격한 하락이 지속이 되면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쇼크가 정말 관련 섹터들을 박살을 내놓고 있네요. 제가 이쪽에서 물량을 정리하고 난 뒤에 위로 계속 올라간 게 오버슈팅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급격한 하락이 나올 것 같다고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하락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LG엔솔은 회사 자체만 보면 좋은 회사인 것은 확실하지만 주가는 아직도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수를 생각하진 않고 있고요. 추세를 봐서는 이쪽 라인도 지지를 받아주지 못하고 한 레벨 더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지금 지지를 받을 만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단기 반등은 있을 수도 있어 보이지만 증시 상황이 안 좋은 만큼 단타도 들어가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려 합니다. 일단 어디가 저점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점을 찍고 가격을 돌려주는 그림이 그려지면 그때 매수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셀트리온 보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마감 브리핑에서 다룹니다. 아직까지 계속 물량을 홀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갭락 스타트를 하면서 지지를 해주던 224일선을 한 번에 깨고 내려온 상태죠. 그래도 이전에 비중을 축소를 해놓은 상태라 일단 오늘은 손절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이번 주 중으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224일선 근처에서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만약에 내려가는 그림이라면 일단 어디까지 하락하는지 보다가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위치도 충분히 지지를 받아줄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조만간 단기 반등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확실히 요즘 증시가 좋지가 않은 것 같네요. 연말이기도 하고 해서 배당주들은 특히 매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내년 초에 매수세가 다시 강하게 들어와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LG 생활건강 보시겠습니다. 증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LG 생활건강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약익절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224일선 터치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주에 좀 더 상승이 나오면서 224일선 위에 위치를 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은 한 번은 깨고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1년 반 동안 이렇게 하락이 계속 나오면서 처음으로 224일선을 터치를 한 건데요. 돌파가 나오더라도 한 번 아래로 꺾였다가 다시 돌파 트라이가 나올 때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지만 확률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시총이 큰 우량주들은 비교적 차트대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디까지 눌림이 나오는지 지켜봐야겠고요. 개인적으로는 60일선 터치를 할 때쯤 매수를 들어가 볼 생각이고요. 60일선까지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라면 일단 정리를 하고 좀 더 관망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코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하락세가 지속이 되는 그림이네요. 이 하락 채널 상단을 뚫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와줘야 돌파가 나오던지 할 텐데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세를 받지 못하고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개별 종목들 이슈를 타고 상승하는 종목들 단타로만 접근을 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수하고 기다리는 건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좀 상승세를 타줬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상황인 듯 합니다. 바이오 플러스 보시겠습니다. 어제 오늘 반등이 나와주면서 장중에 224일선 위까지도 올라갔다가 눌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21선 돌파가 나와주지 못하면 결국은 다시 하방을 향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수는 이쪽 상승 채널 하단을 돌파를 하고 채널 안으로 진입한 이후에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자리가 저점일 수도 있지만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조심히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바이오 플러스는 조금 고평가된 종목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중에 한 번은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고금리 시대에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고금리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이오 플러스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고 계속해서 큰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초쯤에는 분위기를 봐서 매수를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A루트 보시겠습니다. A루트는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공시가 또 올라왔는데 대주주 특수관계인은 장내 매수를 했고 대주주는 갖고 있던 전사채를 결국 전환 청구하지 않았네요. 이 부분에서 좀 느낌이 안 좋기는 합니다. 결국 지금 전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금 확보 차원일 텐데 감자나 액면병합 후에 매수를 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끌어올릴 자금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알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네요. 저는 계속 보유는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저점에서 매수를 못하더라도 리스크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A루트는 내년 중에 분명히 한번 크게 상승을 할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한번 들고 가보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비중 조절은 필수입니다. 제넨바이오 보시겠습니다. 1900원 라인을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121선 위에 위치를 했습니다. 아직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긴 이른 것 같고요. 며칠 더 보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60일선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이평선들을 한데 모아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내년 1, 2월 정도면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일 거고 그쯤에 한번 큰 상승이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은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크게 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큰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이런 식으로 하방 휩소가 한번 나왔다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관망을 하는 편이 더 좋아 보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넨바이오도 내년 중에 한번 크게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아쉽지만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